안녕하십니까, 박선선입니다. 진행자 김샛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시간은 쪼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멘탈 관리하는 팁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면접 보기 전에 그 회사를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럼 한번 저희가 예상으로 한번 실전 트레이닝 어떻게 떨려? 저 면접 보는 거예요? 네. 한번 어떻게 그래요? 답변을 하실지 너무 궁금해요. 물론 지금 지금이 너무 준비가 안 돼가지고 괜찮아요. 이거 리허설 필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네. 저희 그 스튜디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을 맡으실 거예요. 같은 시간에 진행을 하실 텐데 결혼하시고 아이를 낳게 된다 하더라도 이 시간을 어떻게 하실 거며 또 어떻게 또 일을 하실지가 너무 궁금한데 우리 새별 씨는 어떠십니까? 저는 시간은 쪼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또 출산을 하게 되면 저의 깊이가 더 깊어질 거기 때문에 그 내면의 깊어진 그 내면의 깊이로 여러분들에게 더 다가가는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수. 저 즉흥이에요, 즉흥. 네, 즉흥이죠. 완전. 정말 저 지금 너무 당황했어요. 근데 이런 게 저는 답이다 답이 아니다라기보다는 그쵸? 이런 말 한마디, 내면을 볼 수 있고 깊이를 볼 수 있다는 이 말 한마디가 저는 면접관을 설득시킨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일의 종류 굉장히 많아요. 직무에 관한 것도 굉장히 그쵸? 많고 그리고 면접관이 궁금한 것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결혼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죠. 그쵸?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일에 정말 깊이 있게 볼 수 있고 또 아이를 보는 것처럼 내 일에 조금 더 애정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참 좋은 어떤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면접을 하는 우리 아이를 볼 때 우리도 부모님이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멘탈 관리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지금 내일 모레가 면접이야. 근데 안절부절 하면서 우리 아이한테 말을 못하면서 문 앞에서 문을 두들겨야 될까? 아니면 뭔가 말 한마디를 해야 될까? 아니면 뭔가 챙겨줘야 될까? 아니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선선 씨가 네. 그 자칭 타칭 멘탈 관리 그 갑 아니에요. 네. 신. 네. 그러니까 멘탈 관리하는 팁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멘탈 관리라고 한다면 일단 면접 보기 전에 그 회사를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네. 보통 면접 보시는 분들이 회사가 너무 좋은 것만 아시고 기사를 굉장히 많이 찾아보세요. 그래서 당일날 면접장에 딱 들어가면 사실 누구나가 다 긴장하고 그렇죠. 또 말할 때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한 번 가본 자리라고 한다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당장 다음 주에 면접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정도, 오늘 내일 또는 주말에 좀 시간을 내서 그 회사는 어떤지 실질적으로 갔다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수능 보기 전에 네. 그 학교 갔다 오잖아요. 아마 그런 어떤 맥락이 아닐까. 네. 근데 저는 면접뿐만이 아니라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 면접이다. 저희 소식과 촬영이 너무 많은데 네. 인생이 면접이다. 그래서 그 면접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합격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합격하기 위해서 나름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정말 그 면접을 붙기 위해서는 그 공기의 흐름을 한 번 정도는 느껴봤으면 좋겠다. 한 번 가본다든지 뭐 버스를 탄다든지 그 주변을 좀 걸어 다닌다든지 했을 때 그래 그래도 내가 다음 주에 가기 때문에 내가 떨리는 이 감정 잘 봐야 되는데 정말 생각이 많은 나의 어떤 하루를 또 멘탈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얘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면접관 입장에서 내가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 어제 이 회사를 한 바퀴 돌고 갔다. 이런 얘기하면은 되게 진솔하고, 이 뭐 떨리는 감정이 있긴 한데, 오늘 어떻게 보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가겠다. 이런 말을 하면 조금 더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끝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선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배 너무 좋죠. 네. 혼자서 멘탈 관리하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진짜 면접에 많이 떨어지면 떨어져서 강인함은 분명히 생겨요. 근데 그 면접을 보는 주변에 가장 가까운 선배, 면접을 잘 보신 선배분들을 본인의 면접을 봤던 스킬들을 좀 잘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소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며 또 소주제를 어떻게 뽑아야 되며 이 회사에 다니는 지인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듣는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맞아요. 그것도 또 여러분들의 면접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또 멘탈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없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승무원 준비할 때 전연차라는 그게 있었어요. 네네. 승무원들이 전직, 현직 이렇게 그 모임들도 있죠. 네, 뭐 차기 승무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렇게 모여서 커뮤니티를 갖는 건데 거기서 굉장히 정보를 많이 얻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을까. 승무원을 준비하신다면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분야에 대해서 내 직업을 찾고 있다면 그런 커뮤니티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너무 좋죠.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또 있습니다. 세 번째. 면접을 보고 나서 정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뭔가 괜찮아요. 붙는다 아니면 내가 붙지 않는다. 사실 이분법으로 이제 계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면접을 보고 나서 나의 감정을 한 번씩 정리를 하시는 것도 멘탈 관리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내가 작년에 봤던 그 회사 올해는 들어갈 수 있죠. 그쵸. 근데 심지어는 올해 처음 지원했는데도 붙는 분들이 계세요. 그랬을 때는 그냥 쓱 하고 넘어가지 말고 뭔가 그 면접에 관련된 것들을 몇 줄 정도 정리를 하게 되면 그때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글귀가 보인다던가 내 마음이 보인다던가 그 순간의 기억에 남는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멘탈 관리는 아주 사소하게 시작됩니다. 저는 저에게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는 무조건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서 가라. 그리고 머릿속에 익혀서 가라. 네. 그것만 준비를 하면 어떤 질문에서든 대답을 할 수 있다.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게 너무 많은 것 그죠. 같아요. 우리 오늘 밤새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많은데 네. 이제는 우리가 주변에 회사를 들어가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인 것 같아요. 저는 선택사항이라기보다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물론 대기업에 가고 싶지만 대기업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작게나마 경험을 쌓는다고 한다면 이 회사에서 한번 경험을 쌓아보고 내가 분명하게 얻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 회사 이직을 하면 또 면접을 보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면접을 지금 현재 제가 트레이닝을 또 하고 있고 또 여러분에게 또 몇 가지 도움을 또 드리고자 한다면 면접은 다 똑같아요. 일단 이력서 작성. 맞아. 그 다음에 자소서가 있죠. 그 여러분들의 어떤 성품, 성향도 어떤지 물론 검사도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자기소개, 지원 동기, 직무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그 외적인 것들, 다 그런 질문들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이력서와 자소서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또 온전히 나의 이야기여야만 네. 영양가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겠죠. 네. 물론 이제 대기업에 지원한다면 그 회사에 맞는 본인의 역량과 또 다양한 것들은 또 무엇이 있을지 그 역량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또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정말 수많은 지원자가 면접을 보잖아요. 그 안에서도 합격자는 무조건 나오잖아요. 네. 그 어떤 빛나는 부분을 갖지 못했다고 부족함만 계속 찾는 것보다는 내가 괴로워하지 마세요. 무엇을 맞아요. 잘하는지 네. 무엇을 타인보다 조금은 가치 있게 가지고 있는지를 잘 판단하시고 그것을 조금 더 갈고 닦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너무 훌륭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떡해. 진짜 이게 훌륭한 말씀. 면접 경험자라서 그래요. 네.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도 힘든데 네, 맞아요. 이제 면접을 딱 봐야 돼. 그때부터 스타트하잖아요. 말하기 연습. 자기소개는 간략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자기소개는. 그러니까 우리 공식이 있잖아요. 40초에서 1분 사이에 맞아요. 자기소개를 끝내라. 네. 그래서 여기서 또 팁을 하나 또 드리자면 자기소개 팁을 더 드리자면 이거 팁 모아서 요약본으로 요약본으로 무조건 2가지씩을 해야 됩니다. 2갈씩. 네. 핵심 강조 키워드가 있어야 돼. 근데 누구나가 하는 거 말고요. 뭔가가 되게 감성을 또 이렇게 이끌어내면서 또 그들에게 조금 더 잊혀지지 않는 멘트들. 그래서 저는 잡지책을 좀 많이 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잡지책에는 물론 이제 인테리어 회사도 있고 뭐 패션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생활과 관련된 잡지책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거기 에디터 분들이 글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작성을 해요. 그죠. 이거 꿀팁이에요. 꿀팁. 정말 적으세요. 그래서 잡지책을 많이 봐라. 네. 그래서 자기 소개를 할 때는 2가지씩의 표현에다가 그들이 좋아할 만한 키워드를 삽입을 해서 시작을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번째 또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네. 그럼요. 너무 감사하죠. 보통 이제 면접 질문이 다양하게 오잖아요. 근데
그 질문에 답을 하고 나서 이제 어땠어? 라고 이제 저랑 통화하면서 저도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오, 왜 그럴까요?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라고 제가 만약에 그 질문을 들었다면 질문의 의도? 그냥 너의 성격을 보고자 함이겠지?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가 뭐 어떤 직무라든지 이런 질문들은 확실하잖아요. 네. 근데 의도가 헷갈리는 질문들은 그 상황에 여러분의 본 모습을 보고 싶어서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거 그러니까 정답이에요. 성격이 드러나지 않게. 네, 맞아요. 조직적인 측면에서 그쵸. 또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네. 또 우리 회사가 바라보는 인재상의 측면에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네. 저는요, 질문을 잘 듣고 그 질문의 문제는 또 무엇인지, 어떤 것을 나한테 물어보고자 하는지, 그걸 좀 통찰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 상태에서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어떤 문제를 나의 어떤 방식으로 나는 이렇게 좀 해보고 싶습니다라는 걸 어필했을 때 그때 결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바라보는 관점,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을 때 면접관 분들도 이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경험이 있거든요. 맞아요. 면접은 또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면접은 보면 볼수록 익숙해지지만 떨림은 가시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뭐 팁을 여러 가지 나눠주셨으니까 저도 네.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네. 순간적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날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저는 질문을 하신 그 면접관님들의 질문을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뭐 평소에 뭐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이렇게 정말 얘기를 했는데 생각이 안 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럼 제 평소 루틴은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복기를 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잠깐 갖고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면접을 보실 때 나에 대해서 질문을 뽑아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실패는 사실 가슴 아프죠. 면접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꼭 합격하고 싶잖아요. 하지만 면접에 떨어지게 되면 슬프지만 그 다음 또 회사를 우리가 또 보잖아요. 여러분 아마 서너 개의 어떤 면접을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 내가 어떤 질문을 했지 또 어떤 답변을 했지 아마 그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깨우치는 부분도 꽤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은요 자기와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또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 내면화를 앞으로 더 끄집어내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자기소개라는 게 결국은 자기 이해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어떤 걸 잘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부분의 강점인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자리가 면접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은 우리가 매번 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싶잖아요. 근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솔직한 나에 대한 것들을 질문하고 답을 했을 때 그때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면접! 우리가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럼요. 많은 분들, 이렇게 10,000명 계시는 분들에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미래의 직업을 갖는데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네, 들고 맞습니다. 이 영상이 만족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메일로도 보내주세요.